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원법 한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8월 7일 날 국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이제 요약집 수정사항 그리고 알짜규제 수정사항 이제 통합해갖고 마지막으로 싹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개정된 사항들은 올해 시험에 반영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특히 우리 요약집이라든지 알짜규제 수정표가 따로 있죠. 수정표. 그래서 편집부에서 수정표 나가는데 자, 이 수정표 보면은 전후에 갖고 알아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이 개정된 사항들 말씀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제가 프린트물 하나 나눠드렸죠. 이게 제가 교재 쓰는 원고입니다. 원고에다가 막 보조담보 해갖고 이렇게 표시해갖고 원고인데, 자, 여기 이제 개정된 사항들, 요 어떤 사항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뭐가 개정된지 그런 것들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요약집 수정사항하고 알짜규제 수정사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알짜규제도 우리 요약집 내용과 거의 똑같이 가니까 이게 이제 그 편집부에서 나가는 것은 그 요약집 수정표 요것만 나가니까 요거 묶어가지고 알짜규제까지 알짜규제 들으시는 분들도 다 똑같아요. 요거 갖고 수정표대로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법 핵심 요약집은 이 7월 달에 나왔는데 벌써 수정표 2번 나왔죠. 저번에 한번 수정표 나눠드렸는데 그거 어디인지 모르죠 또. 아무튼 그래서 요약집도 수정표가 2번째. 이번에 수정표 나가는 게 저번에 나갔던 거 다 합쳐갖고 다 통합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시간 알짜규제는 수정표가 총 몇 번째냐? 5번째. 아주 제가 올해 그냥 수정표 만드느라고 죽는 거예요. 아마 기본서에다가 또 알짜규제에다 요약집에다 문제집에다 야, 이거 법령 개정되면 정신 못 차릴 정도 아이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냥 수정표 만들다가 아주 죽겠어요 제가. 그래서 자, 우리 2월 6일자로 국토법이 개정이 됐어요. 국토법이 개정이 되었고, 자, 도시공 기본계획에서 생활권 계획이라는 개념이 또 신설이 됐어요. 생활권 개념. 생활권 단위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 삭제가 되고 폐지가 되고 3개 용도구역이 신설이 됐죠. 도시공계획설 입체복합구역,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 그리고 복합용도구역. 자, 이 3개 용도구역이 신설이 됐습니다. 복합용도구역. 그리고 입체복합구역은 이제 종래 도시공관리계획으로 하는데요. 자, 이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자, 얘들은 종래의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주, 상, 공, 녹, 용도지역을 구분해 놓고 그 용도지역에 맞게 어떤 건물을 어떤 크기로 건축하는지 철저하게 규제를 했어요. 규제. 그런데 이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종래 이 용도지역 등에 따른 규제를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의 규제를 적용 안 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도시공간을 개발 또는 다양한 기능을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신설된 용도구역이라서 이 2개는 종래 도시공관리계획의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 이 도시공관리계획을 대신하는 계획이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 요 계획을 또 신설해갖고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해갖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큰 틀에 관한 국토법이 2월 6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시행이 6개월 후부터. 시행이 6개월 후. 그럼 6개월 후가 딱 언제냐? 8월 7일. 이때 이제 국토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이제 개정이 돼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8월 7일자로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돼갖고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 국토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 신설된 용도구역하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이제 살을 붙여주는 게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에 따라서 이제 개정된 내용들만 쭉 중요한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 요약집은 29페이지 상단, 그리고 알짜규제는 24페이지 상단이요. 다 똑같은데 도시공관리계획 수립 기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데 그 국토부 장관의 기준을 정할 때 광역도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제시한 내용을 수용해라. 즉 상위계획에 부합하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 가로 열고 뭐를 포함? 생활권 계획. 이것도 올해 이제 신설된 거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생활권 계획 다 포함해갖고 이런 상위계획에 부합하게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해라. 뭐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안의 제한. 자, 요게 핵심입니다. 입안의 제한. 우리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4개. 기, 지, 구, 입. 작년에는
요거 갖고 그냥 제일 쉽게 물어봤어요.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작년에 정답으로 나왔던 게 시가와 조정구역. 그냥 선물 같은 문제야. 맞히라고 준 건데 그럼 우리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 기자가 뭐예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자가 용도 지구.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 입자가 입체 복합 구역. 기, 지, 구, 입 네 가지. 주민이 입안해 달라고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제한하려면 먼저 동의부터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함부로 제한 못하게 때법 방지를 위해서 동의부터 받아라. 그래서 종래는 요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요것만 얼마의 동의? 5분의 4. 나머지 제한할 때는 다 3분의 2.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제한할 때는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인데 기반 시설만 5분의 4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령에서 요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하고 도시군 계획설 입체 복합 구역의 지정 그리고 입체 복합 구역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즉 입체 복합 구역 제한할 때도 5분의 4 이상의 동의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입체 복합 구역은 종전 교재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여기에 써 있었는데 이제 요거 삭제하고 위로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반설을 설치하기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그걸 무슨 소리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러죠. 기반설이나 도시군 계획설이나 다 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기반설하고 도시군 계획설 입체 복합구역 요거 제한할 때는 이제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 5분의 4 이상의 동의받아라. 그래서 요 5분의 4 그래서 요 5분의 4 이상의 동의받는 거 올해는 요거 나올 거예요. 요거 그냥 100% 나올 거예요. 100%. 그래서 작년에 간단하게 제한할 수 있는 거 물어봤으니까 올해는 제한하기 전에 동의요건 이거 물어볼 차례인데 이제 기반설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요 두 개 제한할 때는 5분의 4 나머지 지구 단위 계획이나 용도 지구는 그냥 원래대로 3분의 2 그래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받는 거 두 개니까 요거 확실하게 정리하셔갖고 이런 거 물어보면 쉬운 거야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그냥 맞추라고 내는 거니까 그래서 기반설하고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두 개는 5분의 4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원래 100%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오면 그냥 손에 장을 지진다. 그것만 또 기억하시고 그러지 말고요. 아무튼 그 또 혹시 안 나왔다고 또 너 왜 장 안 지지냐 그러지 말고 그래서 기반설하고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5분의 4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자, 기초조사.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려면 기초조사 해야 된다. 의무요. 기초조사할 때 환, 토, 재 다 포함해갖고 의무적으로 조사부터 해야 되는데 다만 경미한 사항일 때는 다 생략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일 때는 기초조사, 주민의견, 지방의견, 협의심의 다 생략해 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서 경미한 사항 뭐 외웠어요? 오, 근, 세, 축. 5근 세축 5% 미만의 시설 부재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 세부 시설 이런 거는 읽어보면 되니까 축 얘가 논점이라고 그랬죠. 축자가 뭐예요? 축소 뭘 축소한다? 도시지역의 축소 도시적 축소에 따른 변경 이런 것들 경미한 사항으로서 다 생략해 버릴 수 있는데 자, 요 5% 미만의 변경에서 종전에는 도시군계획 시설 부재 면적만 규정하고 있다가 요게 이제 추가됐어요.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면적의 5% 미만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든 도시군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이든 5% 미만의 변경. 그래서 5근 세축할 때 5자가 요거죠. 5% 미만의 변경. 이런 것들 경미한 변경으로서 절차 다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도시군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을 줄여갖고 입체 복합구역이라고 하고요. 그럼 얘는 이름대로 뭐 하려고 지어하는 용도 구역이요? 도시군계획시설을 입체적으로 설치한다. 자, 입체적으로 설치한다는 말은 지하공간, 지상공간, 공중공간 구분해갖고 한 토지, 한 장소에 입체적으로 밑에는 뭐 GTX, 위에는 터미널 뭐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도시군계획서를 설치 또는 도시군계획서를 복합적으로 설치한다. 자, 복합적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도시군계획시설과 아닌 시설을 한 장소에 복합적으로 그래서 공공관청, 청사 이런 거 지으면서 공무원들 아파트도 같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직주 근접 유리할 수 있게끔 도시군계획서를 입체적 복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지어하는 용도구역을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이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그냥 종래대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계획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서 다음에 해당할 때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된 토지, 즉 시설 부재 전부나 일부에 입체복합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입체복합구역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정 대상 박스에 보니까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설의 개량, 정비가 필요할 때, 그리고 뭐 주변 지역의 정비 등을 위해서 기반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기반설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이 대통령령이 나오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다 했는데 별게 없어요. 이 대통령령을 보니까 그냥 조례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의 지정대상 꼴랑 요 3개요. 그 중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죠. 저 준공 후 몇 년이 지났다? 10년. 10년이 지나갖고 해당 도시군계획설을 개량하거나 정비가 필요할 때 이때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요 행위자. 자, 요게 이제 논점이에요. 요게. 자, 그럼 입체복합구역에서 도시군계획 시설과 아닌 시설에 대한 건물이나 그 밖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게 이하에서도 계속 나요. 건물, 그 밖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요거를 줄여갖고 무슨 제한이냐? 건축제한.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즉, 입체복합구역에서 이런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 대통령령이 이번에 나왔다 그죠?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범위. 요게 이제 대통령령이 이번에 개정된 사항인데요. 그럼 입체복합구역에서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 제한. 자, 건축 제한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허용해 준다라고 해서 자, 첫 번째. 자, 입체복합구역이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 지정된 입체복합구역은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즉 도시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거 다 허용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지정된 입체복합구역일 때는 도시적, 주거, 상업, 공업, 녹지적 도시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거 다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건축 제한을 풀어준다. 그 얘기죠. 그리고 자, 입체복합구역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그럼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얘들 묶어갖고 뭐예요? 비도시. 비도시 지역에 지정된 입체복합구역일 때는 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되는 범위, 즉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은 다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자, 요 이제 용도지역 무슨 지역에 따르는지 구분해야 돼요. 도시지역의 입체복합구역은 그냥 도시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에 지정된 입체복합구역은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 우리 비도시에서는 가장 행위제한이 완화돼 갖고 개발할 수 있는 게 무슨 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되는 건물은 다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요거 물어보면은 요렇게 딱 비워가지고 딱 물어볼 수 있어요. 특히 비도시 지역의 입체복합구역은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은 다 건축을 할 수가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대통령령으로 다 따로 정하는데 자, 건폐율은 150%, 1.5배까지 완화해 줍니다. 용적률은 200%, 2배까지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대폭적으로 완화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까지 완화해 준다. 이거 뭐 할 때 똑같이 봤어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역 건폐율 1.5배,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 똑같아. 입체복합구역도 건폐율은 1.5배, 용적률 2배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어본다면은 다른 거 없어요? 자, 요 특히 이거 도시지역 뭐 도시지역이니까 비도시 지역의 입체복합구역은 무슨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 다 건축할 수 있고 계획관리. 건폐율은 150, 1.5배, 용적률 2배. 200%까지 완화해 준다. 그래서 요 딱 가로 비워갖고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요렇게 물어보는 게 8회 때 모의고사. 제가 낼 거니까 맞출 수 있겠죠? 보면 맞춘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꼴랑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건물의 높이 제한, 요것도 이제 대통령령으로 다 따로 정해서 완화해 주는데요. 우리 건축법 60조 건물의 높이 제한. 정확하게 하면 건물의 높이 제한이 뭐예요? 가로구역별 건물의 높이 제한. 요거는 150%, 1.5배까지 또 완화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61조 1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인데 이 항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물의 높이 제한. 이거 정확하게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해서 높이 제한. 이거는 200까지, 20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높이 제한은 부수적인 거니까 이거는 능력껏 보시고 위에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따로 정해서 완화를 해주는지 그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정리하고 또 하십니다. 다 나머지 법조문이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4절 제목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제목을. 4절 새로운 유형의 용도구역이 아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이렇게 이름을 이제 바꾸시고요. 그럼 이제 신설된 용도구역 중에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 결정해서 합니다. 말 그대로 공간 구조를 재편성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름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 본질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거의 똑같다 그랬죠. 이름만 그냥 공간 재구조화 계획 이렇게 바꿔갖고 불러요.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입안합니다. 입안. 원칙적으로 특광시험 군수가 입안을 하는데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아무 때나 입안하는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도시 혁신구역, 복합 용도구역. 이런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그리고 입체 복합구역. 자, 얘는 단독으로 지정할 때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단독으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갖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체복합구역은 1번, 2번하고 함께 지정할 때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 즉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지정할 때 이때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요 두 개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이 두 개 용도구역 지정할 때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 그래서 입안과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규정 다 준용해라. 그리고 국토부 장관도 요청했을 때는 입안할 수가 있다. 이러면 뭐 법조문이니까 예전에 다 설명드린 거고요. 입안의 기준 이제 제목 붙이시라고 한 거고. 그 다음 내용에서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 내용, 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위치라든지 뭐 이런 내용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 요게 이제 이번에 개정되고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추가됐으니까 뭐 읽어보시면 되고. 쭉 내려보세요.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해서 주민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지정해달라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제안하기 위해서는 동의부터 받아야 돼요. 제안하기 위해서 동의부터 받아라. 이때 저 동의받는 대상 토지에서 국공유지 포함 제외.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다 제외요. 국공유지 포함하는 것은 어디서만 나온다고요? 환지 방식. 야, 이제 신문 날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 알으이죠.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만 국공유지 포함. 나머지 다 제외. 그래서 국공유지 제외하고 동의받아갖고 제한할 수 있는데 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을 제한할 때는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죠.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을 제한. 입체복합구역은 그냥 제한하는 게 아니고 함께 지정할 때만 제한할 수 있다. 함께 지정할 때만 제한할 수가 있고 요것만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은 5분의 4. 그럼 우리 좀 전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때도 기반설하고 도시군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은 얼마? 5분의 4. 그러니까 결론 도시군관리계획을 제한하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제한하든 입체복합구역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입니다. 5분의 4 이상 동의받아갖고 자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고요. 자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45일 내 입안해줄지 안 해줄지 반영 여부 통보.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30일 연장. 그러면 45일에 30일 연장이니까 최장 75일 내에는 입안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반영 여부 통보해라.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도시군관리계획하고 똑같죠. 도시군관리계획도 입안 제한했을 때 45일에 30일 연장 그냥 똑같다.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 숫자 달랐으면 또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이나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나 45일에 30일 연장. 다 반영 여부 통보 기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제한과 관련해서 요게 특이한 거라고 그랬어요. 도시군관리계획에는 없던 거. 요 제안한 내용을 다시 공고해서 요 공고 내용을 보고 제안자 이외의 제3자가 또 제안을 할 수가 있게끔 제3자가 제안할 수 있게끔 제안 내용을 다시 공고하도록 하는데요. 자,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즉 국가나 지자체 재산이 용도구역 내에 포함됐다. 그래서 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인데 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국공유재산이 전체 용도구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 그 50%를 초과해서 국가나 지자체 재산이 포함이 돼 있더라. 이때는 제한자 이외 제3자가 제한할 수 있게끔 제한 내용의 개요를 다시 공고를 하도록 합니다. 제한 내용을 다시 공고해라. 이때 공고하는 기간, 자, 요게 도시군관리계획에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입안권자는 제한 내용의 개요를 공고할 때는 90일 이상 뭐 일간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등에 게재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요 공고기간 90일 내 제한자 이외의 제3자가 다시 더 좋은 방향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도록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물어볼 만한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제한 내용을 다시 공고하는데 공고기간이 며칠이라고요? 90일. 90일 이상 제한 내용을 다시 공고해서 요거 보고 제3자가 또 제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보세요. 비용부담. 자, 입안권자는 제한자 또는 제3자하고 협의해서 제한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도 뭐 도시군관리계획 이름만 싹 바꿔놓은 거지. 다 도시군관리계획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할 때도 절차, 뭐 기초조사, 주민의견, 지방의견 청취 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준용하니까 도시군관리계획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 이제 법에서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 그리고 기초조사에 포함할 사항, 환, 토, 재, 자 이런 것들 5년 내에 쓰면은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5년 내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이 대통령령이 이번에 또 나온 거죠.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보니까 자 먼저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대요. 자 입안일부터 5년 내에 쓰면은 또 할 필요가 없다. 생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역 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을 때 도심지가 다른 말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 나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 미달할 때 나대지가 2% 미만, 나대지가 거의 없다. 그러면 우리 도심지거나 나대지가 없을 때는 기초조사, 환토제 다 생략해버릴 수 있다. 이거 뭐 할 때 봤어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 등을 다 생략할 수 있는 사항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다르게 표현하는 거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쓰는 거지 다 똑같다. 그래서 5년 내 거나 도심지거나 나대지가 없을 때 4번, 5번까지는 됐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고요. 또 밑에 자 환경성 검토를 또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역시 5년 내에 쓰면 또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1번에 가로 2번부터 5번까지 즉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으면 환경성 검토도 생략할 수 있다. 왜 무슨 적? 도심지거나 나대지가 없을 때 이런 때는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죠. 또 밑에 토지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가 있대요. 5년 내에 쓰면 또 할 필요 없다. 또 1번에 가로 2번부터 5번까지의 경우 그 다음에 또 맨 밑에 재취약성 문석 생략할 수 있다. 5년 내에 쓰면 또 1번에 가로 2번부터 5번까지 해당할 때 뭐 등등 해갖고 그러면 결론 기초조사하고 환토제 다 또가 되졌어요. 몇 년 내에 쓰면 또 할 필요 없다. 5년. 그 다음에 도심지거나 나대지가 없을 때 이때는 기초조사, 환, 토, 제 다 그냥 생략해버릴 수 있다. 요게 대통령령에서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입안한 것을 이제 결정합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결정권자 딱 2명이요.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여자들이 결정할 때 협의, 심의 거쳐갖고 결정. 근데 협의하고 심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점이라고 그랬어요. 협의, 심의 거쳐갖고 결정하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 당연히 누가 결정할 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칩니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물어보면은 요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인데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게 물어볼 수 있는 논점. 이는 다 법조문 할 때 다 법에서 예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의 효력 역시 언제부터 발생? 지용도면 고시한 날부터
구체적인 효력, 행위 제한 등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 다 법조문이니까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에서 첫 번째 도시 혁신구역입니다. 도시 혁신구역은 이름대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 공간을 개발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신설한 용도구역. 여태까지 볼 수 없던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하는데 자, 도시 혁신구역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도시 혁신구역은 누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할 수가 있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결정권자. 그러면 좀 전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가 누구였어요?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높은 사람도 쓰니까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꼴랑 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는 2명이에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해서 도시혁신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정 대상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 그 다음에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도 요 대통령령이 나와야 구체적인 지정 대상을 알 수가 있다 그랬는데 대통령령을 보니까 꼴랑 요거예요.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 이게 어디겠어요? 저 용산 정비창. 용산 그 철도 정비창. 그 대규모 시설을 저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그 땅에 도시 한복판에 비싼 땅 거의 놀리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멋지게 한번 개발시켜 보겠다. 그래서 꼴랑 요거 하나 추가됐어요. 대통령령에서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 이런 데다 도시혁신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도시혁신계획 그리고 결자와 뭐 다 똑같습니다. 좋네. 내용들 그대로니까 뭐 그닥 바뀐 거 없고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가로 4번의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자, 여기서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에 불구하고 그 말은 도시혁신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적용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 토지용,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 그러면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 자, 요거를 묶어갖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다 도시 혁신 계획으로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혁신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도 다 도시혁신계획으로 다 알아서 따로 정해라. 그래서 우리 좀 유식하게 이 도시혁신구역을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와, 이런 건 귀신같이 잘하네요. 화이트존이라 그랬죠. 백지 상태로 그냥 지정해서 도시혁신계획으로 어떤 건물 지을지, 건폐율 몇 프로로 할지, 용적률 몇 프로 할지 다 알아서 따로 정하라는 거예요. 다 따로 정해갖고 여태까지 볼 수 없던 혁신적으로 개발해보겠다 이런 목적이고요. 그리고 또 도시혁신구역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요거라 그랬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 즉 배제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통합 적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도시혁신구역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이 법률 규정이 6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앞글 졌다고 주, 부, 미, 공, 도, 학 6개 그냥 외우라 그랬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 주, 부, 미, 공, 도, 학 6개니까 딱 물어보기 좋은 논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 도시혁신구역 지정하면은 특별건축구역도 지정된 걸로 본다. 도시개발구역도 지정된 걸로 본다. 이런 것들이 종래 제목이 없어갖고 이제 제목 다 추가하시라고 거기다 추가해서 수정표에 다 넣어놨어요. 특별건축구역, 도시개발구역 다 의제가 됩니다. 그 다음 복합용도구역. 자, 복합용도구역은 다양한 기능을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도시공간을 조성해보자 해서 신설한 용도구역이고요. 복합용도구역도 도시공관리계 결정권자가 아니요. 공간 재구조하게 결정권자가 지정할 수가 있는데 복합적인 토지용이 필요하다. 뭐 노후 건물이 밀집해갖고 단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그래서 이 대통령령을 보니까 요거 하나가 또 추가됐어요. 그래서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토지를 뭐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해서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복합용도구역 지정할 수 있다. 뭐 요 정도 하나 추가된 거고요. 그다음에 복합용도구역, 뭐 복합용도계획 내용 뭐 이런 것들 다 법조문이니까 그대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행위제한. 그럼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
자, 건축 제한부터 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에 불구하고, 그 말은 복합용도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적용 안 한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제한에 불구하고 복합용도구역에서 건물, 그 밖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요거를 쌓아 묶어갖고 역시 무슨 제한? 건축 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 제한은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하는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게 이제 개정되고 나온 거죠. 자, 보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란 그 밑에 있죠.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말합니다. 그럼 도시지역에 허용되는 범위다. 이 말은 복합용도구역에서는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은 다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건축할 수 있다. 이제 주거, 상업, 공업지역 구분할 필요 없이 도시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거는 다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도시지역에 허용되는 건물은 다 건축할 수 있도록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복합용도구역의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하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복합용도구역에서는 행위제한 완화해 주는 게 뭐만 완화해 주는 거냐? 건축제한.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건축제한만 완화해 주는 거예요. 도시지역에 허용되는 거 다 지을 수 있게끔 주, 상, 공 구분할 필요 없이 도시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거 다 허용해 주겠다. 대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그대로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용도구역은 건축제한만 풀어주는 거고, 그럼 요거하고 구분해서 도시혁신구역은요. 도시혁신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다 적용 안 한다.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다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하고 뭐가 훨씬 더 인센티브가 큰 거냐? 도시혁신구역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얘는 그냥 백지 상태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다 따로 정해서 개발해라. 그런데 복합용도구역은 건축제한만 따로 정하는 거고 건폐율, 용적률은 그대로 용도지역에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을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뭐 개정된 사항 중에서 우리 대통령령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훑어봤는데, 자, 요것도 이제 좀 명확하게 이 복합용도구역이 지정됐을 때도 역시 뭐가 의제되는 거냐?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법에 오늘 우리가 배웠던 특별건축구역도 다 의제가 된다. 이게 제목이 빠져 있어갖고 뭐가 또 의제가 되는지 잘 몰라갖고 제목만 싹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맨 밑에 보세요. 이제 맨 밑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자, 여기 80페이지 이제 하단. 요약집은 80페이지. 알짜 교재는 88페이지 하단인데, 자, 우리 도시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등의 행위제한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종래 1번부터 5번까지 쫙 있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제한 완화해 줘도 건폐율은 몇 배까지? 1.5배.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 그 완화 상한. 그게 5번이에요. 5번. 그래서 5번까지 딱 있었는데 6번이 이번에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가 됐으니까 또 이거 한 번 또 얘기 안 했다가 또 시험에 나왔다. 저놈이 안 가르쳤는데 또 쌍욕을 하고 그럴 거니까 간단하게만 그냥 들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들어보시라고.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만 보시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1종, 2종 전용 주거지역. 또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 있을 때는 해당 지역에 건축하는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부지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적률 최대 12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즉 용적률 1.2배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요새 막 그 빌라 그 전세 사기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갖고 빌라 이런 거 잘 안 짓는다며. 그래서 빌라 같은 거 좀 많이 지을 수 있게끔 용적률 완화해주는 특례가 이번에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1종하고 2종 전용 주거, 1종,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 그러면 단독, 연립, 다세대, 아파트는 해당 사항 없어요. 단독이나 연립, 다세대 주택 건축할 때 용적률을 120%, 1.2배까지 완화해줘라. 이런 이제 특례가 되는데요. 그 예를 들어 갖고 우리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몇 프로일까요?
아니,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몇 프로? 자, 일종 전용 주거 100, 150, 200, 250, 300 쭉 가면 되죠. 그럼 일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00%인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 있더라. 그러면 단독, 연립, 다세대 이런 거 건축할 때 1.2배 완화해 주니까 몇 프로까지 줄 수 있다? 240%까지 줄 수가 있다. 자, 요게 올해 이제 또 대통령령에서 신설돼 갖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을 때 완화해 줘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뭐 다 또 그냥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8월 7일 날 대통령령이 개정돼 갖고 내용 중에서 우리 알아야 될 내용들은 다 중요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용도구역하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 이제 끝이 끝. 더 뭐 할 거 없으니까 요거 이제 싹 마무리 정리하셔 갖고 우리 시험에 뭐 어려운 거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나올 거니까 일단 올해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은 첫 번째 페이지 제안할 때 동의받는 거. 요 입체 복합구역 얘도 얼마라고요? 5분의 4. 5분의 4다. 그리고 입체 복합구역에서 향유산 완화해 주는데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비도시는 계획관리지역에 건축 제한을 적용해라. 이런 것들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개정상 말씀드리는 시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고프죠?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요약 과정 싹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